10월 초 해안 소도시 히토츠바시의 한 민간 조선 작업장에서는 예정에 없던 점검이 진행되고 있었다. 강한 바람과 높은 습도로 인해 일부 장비에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기술자 야스히로 고바야시는 관리구역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정확함과 근무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태도로 평가받았고 초과 근무가 있어도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동료들은 그가 불필요한 대화를 피하고 귀가 경로도 거의 바꾸지 않는 사람이라고 기억했다. 보통 그는 정문을 통해 나와 조명이 켜진 길을 따라 집으로 향했다. 어느 날 저녁 고바야시는 근무가 끝난 뒤에도 잠시 현장에 남아 있었다. 출입구의 CCTV에는 그가 평소보다 늦게 나와 주차장을 가로질러 부지의 끝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기록되었다. 그는 익숙한 길 대신 작업용 통로로 방향을 틀었다. 그 길은 오래된 부두와 몇 해 전 폭풍 이후 폐쇄된 반파된 해안 산책로로 이어져 있었다. 해당 부두는 사실상 막다른 구역으로 여겨졌다. 주거지나 상점이 없었고 미끄러운 콘크리트와 어둠 때문에 저녁 시간에는 어부들조차 거의 접근하지 않았다. 통로 자체는 형식적으로 차단되어 있지 않았지만 조명은 금세 끝났고 그 이후 구간에는 카메라도 없었다. 이 때문에 그곳에서의 이동은 대부분 관측 밖에 놓였다. 영상 속 고바야시는 멈추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고 있었다. 전화를 걸려는 동작도 뒤를 돌아보는 모습도 없었으며 마치 목적지를 알고 있는 듯 보였다. 그날 작업장에서의 갈등이나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다. 교대 책임자는 고바야시가 업무를 마쳤고 불안이나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부두 인근에서는 사고 보고도 없었고 폭풍 경보 역시 발령되지 않았다. 수위는 평소와 같았으며 기상 조건도 위험해 보이지 않았다. 그가 조명이 닿지 않는 구역으로 들어간 이후부터 휴대전화 연결은 불안정해졌다. 데이터 갱신 간격이 길어졌고 지연이 발생했다. 기기의 마지막으로 신뢰할 수 있는 위치는 오래된 해안 산책로의 경계였다. 그 이후 좌표는 나타나지 않거나 이동 경로를 복원하기에는 지나치게 부정확했다. 그날 밤 경비 인력은 부두를 순찰하지 않았다. 해당 구역은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업무 구역이었지만 특별한 관리 대상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고바야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연락도 닿지 않았고 평소처럼 보내던 아침 메시지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가족에게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아내는 처음에 그가 야근을 했거나 지인 집에서 잠들었을 가능성을 떠올렸다. 그러나 확인 결과 그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고 근무는 이미 종료된 상태였다. 오전 중 가족들은 동료들과 연락을 취했다. 고바야시는 혼자 퇴근했으며 이후 계획을 말한 적도 없었고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도 목격되지 않았다. 이후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집에는 신분증, 현금, 업무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자발적으로 떠났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었다. 초기 수색은 주차장과 작업용 통로 입구부터 시작되었다. 그곳에서 실족이나 부상 같은 단순한 설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통로 초입에 젖은 흙 위에서는 고바야시의 작업화와 크기가 일치하는 발자국이 발견되었다. 흔적은 부두 방향으로 이어지다가 오래된 콘크리트 구간으로 옮겨갔다. 이 단계에서 이미 사건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그의 발자국 옆에는 작업자들의 존재로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신발 자국이 일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통로 초입의 흔적을 분석한 결과 고바야시는 달리거나 미끄러지지 않았다. 보폭은 일정했고 갑작스럽게 균형을 잃은 흔적은 없었다. 그의 발자국 주변에 나타난 추가 흔적들은 뚜렷한 선을 이루지 않았다. 부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며 다른 사람이 옆에서 이동했거나 발자국이 남지 않는 표면을 밟았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러한 조합은 보통 서로 다른 재질의 바닥을 이동할 때 나타난다. 그러나 여기서는 발자국이 남은 지점들이 비교적 가까워 완전한 소실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다.
수색팀은 부두의 콘크리트 표면이 얇은 해조류와 진흙으로 덮여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런 표면에서는 하중 각도에 따라 발자국이 남거나 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서로 다른 두 쌍의 신발 자국이 여러 지점에서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는 점은 우연이 아닌 동시 이동 가능성을 고려하게 만들었다.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그날 저녁 공장 쪽에서 부두 구역으로 들어온 다른 인물은 없었다. 이는 두 번째 사람이 이미 그곳에 있었거나 다른 경로를 이용했음을 의미했다. 사업장 도면에는 창고 쪽에서 물가로 이어지는 오래된 기술 통로가 언급되어 있었다. 이 길은 정기적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감시 시스템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해당 통로를 확인한 결과 출입문은 봉인되어 있지 않았고 수동으로 열 수 있는 상태였다. 강제 침입이나 파손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동시에 경찰은 고바야시의 최근 통화와 메시지를 조사했다. 갈등이나 위기 신호는 없었지만 사건 이틀 전 정체불명의 번호와 짧은 메시지 교환이 확인되었다. 메시지 내용은 일부만 남아있었고 물가의 장소와 정확한 시간이 언급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화의 맥락을 파악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했다. 통신사는 해당 번호가 선불 요금제에 속해 있었고 제한된 기간 동안만 사용되었으며 지정된 날짜 이후에는 모든 활동이 완전히 중단되었다고 확인했다. 이러한 사용 방식은 드문 일은 아니지만 다른 정황들과 함께 놓고 보면 사전에 준비된 행동의 일부처럼 보였다. 실종 다음 날 수색팀은 부두 주변 해역을 조사했다. 물에 빠졌다는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당시 조류도 약해 시신이 눈에 띄지 않게 떠내려갔을 가능성은 낮았다. 잠수부들은 인접한 해저를 확인했지만 수중에서는 의복 조각이나 개인 소지품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수상사고 가능성을 더욱 낮췄다. 물속에서의 단서가 나오지 않자 수색의 초점은 부두 너머 지역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그곳부터는 지형이 급격히 바뀌는 접근 제한 구역이 시작되었고 기술 설비가 밀집된 공간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이 구역은 과거 해저 통신 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나 이후 폐쇄되어 직원용 지도에서도 제외되었다. 좌표를 대조한 결과 고바야시의 휴대전화 마지막 위치는 이전 보고서에 언급된 적 없는 이러한 설비 중 하나와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다. 해당 장소는 주도로에서는 보이지 않았고 뚜렷한 기준점도 없었다. 접근하려면 작업용 통로를 이용해야만 했다. 현장에 대한 첫 조사에서 수사관들은 토양 위에서 공장 직원들의 신발과 일치하지 않는 발자국을 발견했다. 이는 제3자의 존재를 시사했다. 이 발자국들은 오래된 구조물 깊숙한 곳에 있었고 주거 지역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우연한 행인의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 이후 지형 조사는 조명 부족과 구조물의 밀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많은 구간이 콘크리트 플랫폼과 금속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이동 순서를 정확히 복원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표면이 흔적을 남기지 않거나 물의 영향으로 빠르게 지워졌기 때문이다. 수색팀은 여러 플랫폼에서 최근 사람의 체류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징후를 기록했지만 그 시기나 주체를 특정할 수는 없었다. 그중 한 지점에서는 공장에서 표준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절연 테이프 조각이 발견되었다. 이 물건의 출처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 발견물은 실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할 수 없어 공식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사건 기록에 남겨졌다. 같은 시기 고바야시의 가족은 그가 최근 몇 주 동안 오래된 해안 지도들을 자주 살펴보고 본업과 관련 없는 메모를 남기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 기록들에는 좌표는 없었지만 현대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은 시설 명칭들이 언급되어 있었다. 이는 오래된 정보원을 참고했음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그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인프라에 접근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제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보았다. 고바야시가 기술 구역에서 장시간 머무를 수 있는 장비를 갖추지 않았다는 점은 단독 탐색이라는 가설에 의문을 남겼다. 이 시점에서
수사는 단일한 실종 사건의 분석을 넘어 오래된 부두 주변에 숨겨진 통로와 시설 전체를 조사하는 단계로 확장되었다. 조사 범위가 넓어지자 수사팀은 재개발 이전에 해안에서 작업했던 옛 하청업체들의 기록을 대조하기 시작했다. 그 자료들에서는 현대 도면에는 포함되지 않은 임시기술 플랫폼에 대한 언급이 발견되었다. 일부 플랫폼은 해저 통신선과 펌프 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고 사업 종료 후 부분적으로만 철거되었다. 출입은 형식적으로 금지되었지만 물리적 통로는 남아있었다. 바로 이러한 시설 주변에서 공장 인력이 아닌 사람들의 흔적이 간헐적으로 기록되고 있었다. 그 출처는 표준적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수사관들은 고바야시가 업무상으로 이 기록들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정보가 외부 경로를 통해 전달되었음을 의미했다. 그의 개인 연락처를 확인한 결과 실종 몇 주 전 오래된 부두를 관리하던 하청업체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인물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연락은 회사의 공식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았고 그의 개인 휴대전화에만 존재했다. 대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동시에 수색팀은 해안선을 따라 추가 조사를 이어갔지만 의복 조각이나 개인 소지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부재는 부두에서 즉각적인 사고가 발생했다는 시나리오를 배제하게 만들었다. 사건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었고 일반적인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한 내부 보고서에서는 콘크리트 플랫폼의 요철과 균열이 작은 물체를 숨길 수 있어 일부 증거가 본격적인 수색 이전에 이미 사라졌을 가능성이 언급되었다. 그럼에도 조사된 어떤 구간에서도 긴급 상황이나 몸싸움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팀은 휴대전화의 마지막 기록 시점과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되기까지의 시간 간격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 시간 동안 부두 일대는 통제되지 않았고 접근이 가능한 상태였다. 분석 결과 이 기간에 기술 통로를 통해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은 채 여러 명이 이동했을 가능성이 드러났다. 이 요소는 이전까지 고려되지 않았던 부분이었다. 이는 사건의 제3자, 나아가 제사자가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열어주었고 사건 재구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수사팀은 이렇게 많은 미확인 변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표준적인 가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보고서에는 사건이 발생한 구역을 설명하기 위해 폐쇄된 기술 환경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용어는 형식적으로는 사용 중단되었지만 물리적으로는 접근 가능하고 관리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을 의미했다. 바로 이러한 환경에서 기존의 추적과 기록 방식은 효과를 잃을 수 있었다. 전직 하청업체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일부 인원은 시설이 폐쇄된 이후에도 비공식적으로 오래된 통로를 이용해 장비에 접근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증언은 고바야시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부두구역에 외부 인원이 존재할 수 있음을 뒷받침했다. 이 단계에서 수사는 해안기술시설에 대한 비공식 접근 네트워크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문서로 남지 않았고 관리 시스템에도 기록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웠다. 모든 접촉은 구두로 이루어졌고 디지털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이런 맥락에서 고바야시의 실종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활동의 더 넓은 층위 안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해 이 가설을 주요 시나리오로 채택할 수는 없었다. 수사팀은 계속해서 기록 보관소를 조사하고 전직 직원들을 면담했지만 대부분은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새로운 정보 조각들은 세부를 더했을 뿐 고바야시의 행방이라는 핵심 질문에는 답을 주지 못했다. 내부 논의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이 수색이 가능한 범위 밖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점점 더 자주 언급되었다. 이는 실제 사건 현장이 처음 예상했던 지점보다 기술 환경에 더 깊숙한 곳에 있었을 수 있음을 의미했다. 이러한 결론은 수사 전략을 바꾸게 만들었고 초점은 해안선에서 폐쇄된 시설들로 이동했다. 그러나 공식 도면과 접근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치는 근본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수사가 오래된 부두 주변의 폐쇄기술 구역에 집중되자 과거 하청업체들이 사용하던 통로와 플랫폼 전체를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건설 회사들의 보관 기록이 검토되었고 공개된 적 없는 도면들이 요청되었다. 분석 결과 해안을 따라 펌프시설과 통신 노드를 연결하는 임시 통로망이 존재했던 것이 확인되었다. 이 시설들은 공식적으로는 철거된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기초구조와 접근로가 제한적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통로들이 제3자의 발자국 출현과 특정 구간에서 신발 자국이 사라진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었다. 해당 구간의 바닥은 금속 그레이팅과 콘크리트판으로 이루어져 있어 흔적이 남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이런 공간이 독특한 음향 특성을 지닌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발소리나 대화가 왜곡되어 들리며 사람의 존재가 과장되거나 반대로 전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었다. 여러 플랫폼을 재점검한 결과 일부 고정 장치와 난간이 최근에 이동된 흔적이 확인되었다. 마모 상태는 우연한 침입이 아니라 일정한 사용이 반복되었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은 초기 조사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후에는 사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재평가되었다. 이 정보는 고바야시가 문서가 아닌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폐쇄된 인프라에 대한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과 일치했다. 그러나 그러한 접촉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가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번호는 네트워크에서 사라졌고 어떤 디지털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수사 보고서에는 숨겨진 경로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이는 공식 지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능적으로는 유지되고 있던 통로 체계를 의미했다. 전문가들은 고바야시의 행동을 분석한 끝에 그가 바로 이러한 경로를 따라 이동했다고 결론 지었다. 그의 움직임은 우연처럼 보이지 않았고 낯선 장소에 들어선 사람의 행동과도 달랐다. 동시에 보급품이나 추가 통신 수단의 부재는 단독 탐색이라는 가설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기술 환경에서 장시간 머물 계획이 없어 보였다. 이처럼 높은 정보 인지와 최소한의 준비 사이의 모순은 사건의 핵심적인 수수께끼로 남았다. 수사팀은 이러한 상황이 그가 경로 중간에서 누군가를 만나거나 동행을 기대했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부두 일대에서의 만남을 확인해주는 증거는 없었다. 카메라와 목격자 모두 다른 인물의 존재를 기록하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건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었다. 오래된 시설 구역에서는 감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넓은 범위가 시야 밖에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핵심 사건이 바로 이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점점 분명해졌다. 이곳에서는 전통적인 수색과 통제 방식이 작동하지 않았다. 내부 논의는 폐쇄된 기술 구역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사용되면서도 당국의 주의를 끌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다. 이는 해안 지역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재검토하게 만들었고 병행적으로 존재하는 인프라의 현실을 인정하게 했다. 고바야시 사건은 점차 개인의 실종을 넘어 방치된 시설과 관련된 위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바야시의 운명 자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발견된 어떤 요소도 숨겨진 경로 진입 이후에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주지 못했다. 수사팀은 기술 환경의 완전한 도면에 접근할 수 있다면 수색 범위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기록했다. 그러나 당시 그러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보의 객관적인 한계로 인해 수사가 막다른 길에 이르렀음을 의미했다. 공식 문서에서는 계속해서 신중한 표현이 사용되었고 특정한 사건 전개를 단정하지 않았다. 새로 작성된 보고서들은 상황의 복잡성과 돌파구의 부재를 반복해서 확인할 뿐이었다. 고바야시 실종 사건은 점점 더 다층적인 구조를 띠며 일반적인 수색 사건의 범주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이 시점에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정보 없이는 사건의 흐름을 복원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숨겨진 경로의 존재가 인정된 이후
수사팀은 고바야시 실종 당시 이러한 경로들의 실제 상태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이를 위해 전직 하청업체 관계자들의 증언과 종이 형태로 남아있던 드문 기술 보고서들이 활용되었다. 자료를 대조한 결과 일부 시설은 완전히 철거되지 않았고 몇몇 노드와 통로는 형식적으로는 폐쇄되었으나 물리적으로는 접근 가능한 상태로 남아있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어떤 현역 부서의 관리 범위에도 속하지 않았으며 이는 정기적인 점검과 기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사건 자료에서는 이러한 구역이 사실상 법적 관리의 사각지대에 존재했다고 강조되었다. 위험구역으로 분류되지 않았고 별도의 차단도 요구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시설들이 임시통로 또는 해안 접근 지점으로 비공식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냈다. 현장 사진을 분석한 결과 금속 구조물에서 최근의 마모 흔적이 확인되었다. 이는 자연적인 과정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웠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마찰 흔적이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신발과 장비의 반복적인 접촉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세부 사항들은 오래된 부두 구역이 실제로 계속 사용되고 있었으며 완전히 방치된 공간은 아니었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수사관들은 고바야시가 우연히 그곳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기술 환경과의 비공식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행동했을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의 개인 물품이 지상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후에 이동이 조사하기 어렵거나 접근 불가능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음을 암시했다. 추가적인 어려움은 해저통신 설비에 대한 정확한 도면이 없다는 점에서 발생했다. 일부 자료는 문서가 수기로 관리되던 시기의 것이었다. 한 보고서에는 오래된 부두 인근으로 연결되는 지하 집수관이 언급되어 있었다. 이 시설은 펌프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현대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았다. 해당 정보를 확인한 결과 집수관으로의 접근은 고바야시 휴대전화의 마지막 위치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맨홀을 통해 가능했을 것으로 보였다. 맨홀은 닫혀 있었지만 봉인되어 있지는 않았고 강제 개방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고정 장치의 상태는 비교적 최근에 열렸음을 시사했다. 이 발견은 이후의 전개와 연결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물리적 단서 중 하나로 간주되었다. 그럼에도 집수관 내부 조사는 안전 문제로 제한되었다. 내부는 좁은 통로가 복잡하게 얽힌 구조였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도면과 장비 없이는 완전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이는 사실상 이 수사 경로를 차단했다. 내부 보고서에서는 다시 한번 상황이 교착 상태에 빠졌음을 기록했다. 핵심 구역들이 접근 가능한 수색 방법의 범위를 벗어나 있었다. 새롭게 확인되는 정보들은 표준 절차에 포함되지 않은 숨겨진 인프라의 존재만을 반복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그 결과 수사는 점차 동력을 잃고 대기 단계로 전환되었다. 공식적으로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으며 미해결 실종 사건 목록에 계속 남아 있었다. 분석 보고서에서는 고바야시의 실종이 인간과 방치된 기술 환경 사이에 복잡한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최종 결론의 부재는 수사의 실패가 아니라 정보 자체의 객관적인 한계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럼에도 사건에 대한 관심은 유지되었고 비정형적인 사례를 검토할 때마다 다시 언급되었다. 이러한 검토는 새로운 사실을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폐쇄 구역 문제를 계속해서 인식의 영역에 남겨두었다. 히토츠바시 해안의 맥락에서 이는 오래된 시설들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을 의미했다. 그러나 비슷한 규모의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바야시의 이야기는 논리적 결말 없이 끝난 상황의 사례로 기록 보관소에 남아 있었다. 사건 자료는 점차 오퍼레이티브 수사가 아닌 분석 연구의 자료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이 단계에서 수사는 현실의 탐색이 아닌 문서 속에서만 이어지는 사건이 되었다. 사건이 보관 단계로 넘어간 이후에도 수사기관은 해안 지역의 다른 실종 사례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료를 간헐적으로 갱신했다. 이러한 비교는 오래된 인프라 구역에서의 수색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점을 드러내는 데 도움을 주었다.
분석 결과 여러 사례에서 사람들이 공식 경로를 벗어나 감시 체계가 미치지 않는 기술 공간으로 진입했다는 공통점이 확인되었다. 이 공간들은 형식적으로는 위험 구역이 아니었지만 실제로는 숨겨진 통로와 층위가 많은 복잡한 환경이었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구역이 구조에 대한 부분적인 정보만 가진 사람들에게 잘못된 안전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바야시 사건에서는 이러한 점이 폐쇄된 경로에서도 그의 행동이 매우 침착하고 확신에 차 있었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가 의심이나 서두름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했다. 비상통신 수단이나 특수 장비가 없었다는 사실은 외부의 도움을 전제로 한 의식적인 위험 감수처럼 보였다. 그러나 비교된 어떤 사례에서도 실종자와 제3자 간의 명확한 협력 구조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조건이 유사하더라도 각 사건이 고유한 요소를 지닌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사건을 분석할 때 지리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하청업체 근로자와 지역 주민 사이와의 비공식적 연결 가능성이 언급되었다. 이러한 비공식적 연결은 문서에 기록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폐쇄된 시설에 대한 정보가 확산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고바야시의 경우 그러한 집단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간접적인 정황들은 이해관계의 교차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의 메시지 기록과 메모를 분석한 결과 공식 자료에는 등장하지 않는 시설들이 몇 차례 언급되어 있었다. 이러한 언급들은 체계적이지 않았고 이동 경로를 복원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지는 않았지만 그의 정보 인지 수준을 보여주었다. 내부 논의는 점차 고바야시의 위치가 어디인가에서 그가 어떻게 폐쇄된 지식에 접근했는가라는 질문으로 옮겨갔다. 이러한 전환은 정보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사건 재구성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반영했다. 가능한 경로로는 구두 추천, 개인적 만남, 비공식적인 조언 등이 검토되었다. 이러한 상호작용 방식은 문서 흔적을 남기지 않으며 사후 분석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 결과 방대한 자료가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요소는 여전히 접근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있었다. 수사팀은 외부로부터의 새로운 증언이 확보되어야만 추가적인 진전이 가능하다고 기록했다. 그러한 증언이 없는 상황에서 사건은 대기 상태로 유지되었다. 주기적인 현장 점검에서도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고 인프라는 계속 노후화되며 기준점을 잃어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설의 붕괴로 인해 정확한 사건 재현 가능성은 점점 낮아졌다. 이는 고바야시 사건을 단순한 미해결 사건이 아니라 점차 가설의 영역으로 밀어넣었다. 보고서에서는 사라지는 단서 하나하나가 진실에 접근할 가능성을 줄인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형식적으로 수사는 종료되지 않았고 열린 사건의 지위를 유지했다. 이 이야기는 인간과 방치된 환경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사례로 계속 언급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에게 이는 기관 간 책임의 경계가 어떻게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이러한 사각지대는 물리적으로 고립된 공간은 아니지만 정보적으로는 관심 밖에 놓여 있었다. 그 결과 고바야시의 실종은 공식 기록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고바야시 사건 자료는 수색 부서의 교육 사례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오래된 인프라 구역에서는 기존의 추적 방법이 무력해진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금속 발판과 콘크리트 플랫폼은 발자국을 남기지 않으며 사람이 흔적 없이 이동할 수 있게 한다. 분석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공간이 지속적인 통제와 감시가 부재한 사각지대를 형성한다고 지적했다. 바로 이런 장소에서 여러 기관이 관여하더라도 사건은 눈에 띄지 않게 전개될 수 있다. 일반적인 사고와 달리 이 사건에서는 정상 경로에서 위기 상황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특정할 수 없었다. 이는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을 상실하게 만들었고 행동의 연쇄를 복원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다. 수사팀은 이 경계를 찾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물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거나 시설 붕괴로 이미 소실된 상태였다. 한 보고서에서는 기업 보안 체계가 생산구역에 집중되어 있었고
오래된 기술구역은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관리 방식은 고바야시가 부두를 벗어난 이후의 이동이 관측 밖에 놓였던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그의 경로 대부분은 흔적을 남길 수 없는 표면을 따라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컸다. 보고서에서는 오래된 구조물의 붕괴가 잠재적인 단서들을 점차적으로 파괴하고 있다는 점이 기록되었다. 초기 조사 이후에도 남아있을 수 있었던 흔적들까지 함께 사라지고 있었다. 이 과정은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었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었고 매달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을 가능성은 줄어들었다. 고바야시의 가족에게 이러한 불확실성은 점점 더 큰 부담이 되었다. 공식적인 답변에는 새로운 정보가 없었고 사건이 여전히 열린 상태라는 사실만 반복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명확한 결말을 내릴 수도 가까운 시일 내에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도 없게 만들었다. 분석 보고서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시간이 지나면 기록 보관용 사례로 전환된다고 지적했다. 문서 속에서는 계속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수사 가치는 점차 사라진다. 그럼에도 바로 이러한 사례들이 기술 구역 관리와 통제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고바야시의 실종은 방치된 인프라가 독립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조차도 해안의 오래된 시설들에 대한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결과 이 이야기는 사실상의 결말도 공식적인 설명도 없는 상태로 남았다. 해가 지날수록 사건은 알려진 영역을 벗어나지 않고도 사람이 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인식되었다. 수사 자료는 계속해서 보관소에 남아 있었고 새로운 사실 없이 교육 목적 등으로만 활용되었다. 동시에 어떤 작업 가설도 끝내 입증되지 못했다. 증거의 부재는 추정을 결론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고바야시 사건의 핵심적인 특징이었다. 이야기의 중심에서 사건의 논리적 흐름이 끊어져 있었다. 오래된 부두에 도달한 이후에 벌어진 모든 일은 관측과 분석의 범위 밖에 남아 있었다. 이러한 비가시성은 외부 개입이 아니라 공간 자체의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수사팀은 결론에서 환경이 차지하는 역할을 점점 더 중요한 요소로 지적했다. 이러한 접근은 실종자의 성격보다 주변 인프라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의 전환이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지는 못했다. 오래된 부두에서의 실종은 끝내 확인된 후속 전개 없이 남았다. 사건이 완전히 기록 보관 단계로 넘어간 이후에도 분석 부서는 이를 비정형적 실종을 연구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했다. 특히 인간의 선택과 사건을 은폐할 수 있는 기술 환경의 특성이 결합되는 지점에 주목했다. 교육 자료에서는 공식적으로 철거된 이후에도 폐쇄 구역이 물리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구역은 인프라의 파편과 임시 통로의 형태로 남아있으며 이동 가능성을 유지한다. 바로 이러한 파편들이 익숙한 공간 내부에 대체적인 이동 공간을 형성한다. 그 안으로 들어간 이후의 움직임은 거의 보이지 않게 된다. 고바야시 실종의 맥락에서 이는 마지막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더라도 이후 전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수사팀은 이러한 구역을 고려하지 않으면 어떤 수색 작전도 본질적으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공식 절차는 명확한 사고 징후가 없는 한 방치된 인프라 분석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많은 사건들이 상황을 밝힐 수 있었던 핵심 요소를 놓친 채 종결되었다. 고바야시 사건 자료는 형식적 종결이 곧 실제 이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시간이 지나도 분석은 같은 한계로 되돌아갈 뿐이었다. 이를 통해 해안 및 산업지역의 기술 구역과 관련된 반복적인 징후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징후에는 영상 감시의 부재, 불안정한 통신, 그리고 문서에 표시되지 않은 통로의 존재가 포함되었다. 이 모든 요소는 히토츠바시의 오래된 부두 지역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그 결과 고바야시가 놓였던 환경은 더 이상 부차적인 요인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이동이 바로 그 지점에서 끊어진 이유를 이해하는 열쇠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숨겨진 인프라의 층에 접근할 수 없는 한 이러한 이해는
이론적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수사팀은 해당 지역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만 추가적인 진전이 가능하다고 기록했다. 이러한 재검토에는 자원뿐 아니라 정치적 의지가 필요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동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 결과 이야기는 문서와 분석 결론의 집합 형태로만 계속 존재하게 되었다. 코바야시의 가족에게 이는 실질적인 답을 얻을 수 있는 전망이 없다는 의미였다. 공식 발표에서는 여전히 신중한 표현이 사용되었고 사건을 종결할 수도 명확한 설명을 제시할 수도 없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이야기 전체의 일부가 되었다. 이는 수사의 실수라기보다는 기존 통제 시스템의 한계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내부 검토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일부 환경은 관측 범위 밖에 남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코바야시 사건에서는 바로 이 영역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그 구역 안에서 실제로 무엇이 일어났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이후 사건 자료를 다시 검토하려는 모든 시도는 새로운 정보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야기는 점차 운영적인 중요성은 잃었지만 분석적 가치는 유지했다. 이는 방치된 인프라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계속 활용되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사건은 결말 없이 핵심 질문에 대한 답도 없이 남아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코바야시의 실종은 해안 산업 지역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공식 인프라와 오래된 시설의 파편이 공존하며 그 사이에 대체적인 이동 환경이 형성된다. 이 환경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며 통제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분석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구역이 질서정연해 보이는 외형과 달리 실제로는 수많은 통로와 숨겨진 층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바야시 사건에서는 보이는 구조와 실제 공간의 차이가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수사팀은 그가 왜 감시가 끝나는 지점으로 향했는지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폐쇄된 경로에 대한 정보 출처가 확인되지 않아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었다. 모든 작업 가설은 한 가지 점에서 일치했다. 그는 그 구역에 우연히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 부두로 향하기 전 그의 행동은 확신에 차 있었고 망설임의 흔적이 없었다. 이는 충동적인 선택을 배제하게 만들었고 사전 지식이 있었을 가능성을 강화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는 끝내 입증되지 않았으며 사건은 분석의 영역에만 머물게 되었다. 내부 보고서에서는 바로 이러한 데이터의 공백이 전체 사건의 그림을 복원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수십 개의 간접적인 징후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요소는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코바야시 사건은 기술적 환경이 사건을 명확한 흔적 없이 흡수해버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사례가 반드시 범죄와 연관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많은 경우 이는 인간의 선택과 공간의 특성이 결합되면서 발생한다. 히토츠바시의 오래된 부두에서는 이 조합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에 대한 관심은 점차 약해졌지만 여전히 각종 분석 자료에서는 계속 언급되었다. 코바야시 사건이 분석 보고서에 다시 등장할 때마다 핵심 사건이 정확히 어디에서 발생했는지와 왜 표준적인 수색 방식이 무력했는지에 대한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다. 전문가들은 여러 차례 자료를 되짚었지만 전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요소는 발견하지 못했다. 답이 없는 상태는 시간이 지나며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건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보고서에서는 확보된 데이터의 양이 가설에서 검증 가능한 시나리오로 넘어가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이 점점 더 명확히 언급되었다. 그 결과 실종 사건은 미해결 상태로 아르키브에 차크피로 되었고 종결되지도 진전되지도 않은 채 남아있었다. 이는 수사라기보다는 문서화된 흐로니카에 가까운 상태였다. 사건 자료는 주로 기술적 테리토리에 대한 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데 사용되었다. 이는 방치된 시설이 어떻게 행정과 감시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였다. 분석 옵소락에서는 특히 해안 및 산업 지역에서 수색을 계획할 때
오래된 인프라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행된 조치는 없었다. 권고사항은 이론적 수준에 머물렀고 규정의 변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그대로 남겨두었다. 전문가들은 접근 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비슷한 실종 사례가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바야시의 실종은 점차 더 넓은 전문적 논의의 일부가 되었다. 이는 인간의 결정이 환경의 특성과 충돌할 때 어떤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주제였다. 이 논의는 특정 인물보다는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공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이 맞춰졌다. 새로운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사건은 사실상 정체된 상태로 남아있었다.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미해결 사건으로 분류되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진행도 없었다. 종결되지도 발전하지도 않은 채 문서와 분석 코멘트 속에서만 존재하는 특수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이중성은 오랜 시간 동안 사건을 따라다녔다. 해마다 변화가 없을수록 핵심적인 사건이 영원히 관측 범위 밖에 남아있다는 인식은 더욱 강해졌다. 결국 이 이야기는 결말을 맞이하지 못했고 오래된 부두에서의 실종은 기록된 연속성 없이 남아있었다. 휴대전화의 마지막 신호 좌표조차도 그의 이후 이동 경로나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는 지점을 실제로 파악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내부 보고서에서는 완전한 기술 도면에 접근하고 숨겨진 통로를 실제로 조사하지 않는 한 어떤 수사도 결국 가설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도면에 대한 접근은 조직 개편과 하청업체의 해산 과정에서 상실되었고 이는 해당 분석 경로를 완전히 차단했다. 그 결과 고바야시 사건은 문서의 소실이 정보 상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에 대한 관심은 주로 전문가 집단과 수색부서의 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유지되었다. 일반 대중에게 이 이야기는 점차 발전 없이 남겨진 미해결 실종 사건들 속으로 희미해져 갔다. 그럼에도 분석 보고서에서는 인간과 방치된 환경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계속 언급되었다. 이러한 언급은 적극적인 수사 재개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주제를 전문 영역 안에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 수사팀은 수년이 지난 후에도 새로운 데이터 없이는 신뢰할 수 있는 사건 경위를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기록했다. 물리적 증거의 부재는 어떤 형태의 재검토에도 극복할 수 없는 장벽으로 남아있었다. 그 결과 수사는 완전히 적극적인 발전 가능성을 상실하고 아르히브 사건의 범주로 이동했다. 자료는 변화 없이 보관되었고 오직 분석 목적에만 사용되었다. 매번 이루어진 재검토는 이전에 내려진 결론과 진전의 부재만을 다시 확인시킬 뿐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제시된 어떤 가설도 끝내 입증되지 않았으며 모든 버전은 간접적인 징후와 추정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이는 사건의 안정적인 전개 그림을 형성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분석 결과를 실질적인 조치로 전환할 수 없게 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지속은 사건 전체의 특징이 되었으며 공식 문서에서는 신중한 표현과 최종 결론의 부재로 반영되었다. 시간이 지나며 수사는 실질적 진전 없이 형식적인 절차로 변해갔다. 이야기는 종결되지도 발전하지도 않은 채 지속적인 미완 상태로 존재했다. 이는 자료가 적극적인 재개 가능성 없이 보관되는 특수한 아르히브 상태를 형성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해안지역 통제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다. 오래된 인프라는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사실상 감시체계에서는 이탈해 있었다. 분석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구역에 대해 별도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되었다. 그러나 자원 부족과 책임 주체의 부재로 인해 변화의 도입은 불가능했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며 고바야시의 실종은 단지 미해결일 뿐 아니라 기존 절차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사례가 되었다. 내부 검토에서는 부두로 향하기 전까지의 행동 연쇄가 완전히 재구성되더라도 그 이후의 경로는 사건이 없는 빈 공간으로 남는다고 기록했다. 알려진 영역과 알려지지 않은 영역 사이에 이 단절이 사건 전체의 핵심 결과가 되었다.
실종은 끝내 이어지는 서사 없이 하나의 점으로 남았다. 반복적인 자료 재검토 끝에 전문가들은 고바야시의 실종을 단일한 사건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오래된 해안 인프라의 특성과 인간의 행동이 결합되며 핵심적인 사건이 완전히 관측에서 벗어나는 조건이 형성되었다. 분석 보고서에서는 폐쇄된 기술 구역이 일상적인 도시 공간 내부에 대체 환경을 형성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사람이 공식적인 영역 안에 있으면서도 모든 통제와 기록 체계의 범위 밖으로 벗어날 수 있다. 내부 보고서에서는 고바야시 사건이 점차 오페라티브한 지위를 상실하고 분석 단계로 이동했음을 기록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적극적인 수색의 대상이 아니라 방치된 인프라와 관련된 위험을 연구하기 위한 자료로 다루어졌다. 매번 이루어진 재검토에서 전문가들은 주요 공백이 노력의 부족이 아니라 완전한 기술과 통제가 불가능한 지역 구조 자체에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오래된 부두까지의 이동 경로를 완전히 복원하더라도 그 이후에 무엇이 발생했는지와 핵심 사건의 지점이 어디였는지를 파악할 수 없었다. 분석가들은 바로 이 알려진 영역과 알려지지 않은 영역 사이의 단절이 고바야시의 실종을 시스템 취약성 평가에서 특히 상징적인 사례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사건 자료는 산업 및 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건들의 공통 패턴을 파악하는 데 활용되었다. 다른 사례들과의 비교를 통해 폐쇄된 기술 구역의 존재는 거의 항상 명확한 흔적의 부재와 사고 발생 시점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과 동반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론은 실무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고 전문가 논의의 범위 안에 머물렀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기존 접근 방식이 실제 환경의 구조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고바야시의 가족에게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답을 얻을 가능성이 점점 더 희미해진다는 의미였다. 이야기는 문서와 보고서 속에서는 계속 존재했지만 종결을 목표로 한 적극적인 행동의 형태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분석 자료에서는 시간이 지나며 고바야시 사건이 해안 지역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강조했다. 오래된 인프라는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만 관리와 통제는 완전히 상실된 상태로 남아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역이 형식적으로 안전해 보이는 환경 내부의 평행한 공간을 형성한다고 지적했다. 사람은 그 안에 오랜 시간 머무를 수 있지만 모든 기존의 기록과 감시 체계 밖에 놓이게 된다. 이는 실종이 경고 신호 없이 발생하고 적극적인 수색에 활용할 수 있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보고서에서는 폐쇄된 시설을 배경이 아닌 독립적인 위험 요인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고바야시가 실종되던 당시에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존재하지 않았다. 오래된 기술 구역에 대한 책임은 여러 기관 사이에서 분산되어 있었고 사실상 누구의 관리 대상도 아니었다. 이는 그러한 장소에서의 사람의 이동이 쉽게 감지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었다. 공장 주요 구역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주변부 지역은 보안 통제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 결과 고바야시의 이동 경로 상당 부분은 보안 시스템의 시야 밖에 놓였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히토츠바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산업 소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건을 지역적 특수 사례가 아니라 더 광범위한 구조적 문제의 징후로 보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결론은 전문적 논의의 영역에 머물렀고 제도적 개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사건 자료는 계속해서 수색부서 교육 프로그램에서 활용되었으며 방치된 시설을 과소평가하고 기술구역에 대한 통제를 소홀히 한 점이 주요 오류로 분석되었다. 전문가들은 바로 이러한 영역이 실종이 간접적인 징후로만 포착되고 이후 재구성이 불가능해지는 조건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분석에서는 폐쇄된 인프라가 철거 이후에도 통로, 집수로, 플랫폼, 슬루잽 통로의 형태로 남아 물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며 동시에 관리 체계에서는 이탈한다고 설명했다. 고바야시 사건에서는 이러한 환경이 이야기 전체의 핵심 요소가 되었으며 부두까지의 이동은 카메라와 간접 자료로 복원할 수 있었지만 오래된 시설 구역으로 진입한 이후 관측은 완전히 중단되었다. 수사팀은 물리적 증거의 부재로 인해
전환점의 순간을 특정할 수 없었고, 사건이 부두에서 발생했는지 더 깊은 기술 구역에서 발생했는지 어느 가설도 검증할 수 없었다. 공간이 검증 가능한 표식을 남기지 않고 기준점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합은 표준 절차 내에서 사건을 지속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다. 분석 자료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한 개인의 비극 때문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만 법적 조직적으로는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영역이라는 시스템의 취약점을 드러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래된 부두에서의 실종은 환경이 지닌 숨겨진 취약성에 대한 경고였다. 사건은 잘 알려진 도시의 범위 안에서 가동 중인 사업장 인근에서 발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말과 검증 가능한 설명을 남기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며 전문가들은 명백한 범죄의 징후가 없는 실종 사건은 대중의 관심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바야시 사건에서도 그러한 징후의 부재로 인해 이야기는 점차 공적 영역에서 사라지고 전문적인 논의의 틀 안에 머물게 되었다. 내부 보고서에서는 사회와 언론의 압력이 없을 경우 절차에 대한 재검토가 무기한 연기된다고 지적했으며 그 결과 확인된 구조적 문제들조차 해결 시도 없이 계속 존재하게 된다고 명시했다. 이는 기술 구역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실종이 기존의 결론을 반복해서 확인하게 만드는 순환 구조를 형성했지만 변화의 계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관성이 여러 기관의 책임이 분산되어 있고 어느 한 곳도 해당 지역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구조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히토츠바시의 오래된 부두 지역에서는 바로 이러한 모델이 형성되어 있었다. 형식적으로는 공장에 속해 있었지만 실제로는 관리도 점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간의 형식적 지위와 실제 상태 사이에 이 단절은 실종 사건이 해결되지 못한 핵심 요인 중 하나였다. 사건 자료는 환경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흡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계속 활용되었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전체 인프라에 대한 접근이 없는 한 이러한 사례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분석 보고서에서는 오래된 시설이 중립적인 배경이 아니라 별도의 접근이 필요한 독립적인 위험 요소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현재까지 문서에만 머물렀고 실제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고바야시의 이야기는 점차 수색 부서 내부의 전문 문화 일부가 되었으며 충분한 자원과 형식적인 절차가 존재하더라도 환경의 특성과 주변 구역에 대한 통제 상실로 인해 수사가 막힐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되었다. 교육용 분석에서는 해안 기술 구역이 독자적인 존재 논리를 가진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 공간들은 방치된 것처럼 보이지만 비공식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적 요소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보고서에 기록되지 않는다. 이러한 환경의 이중성은 실종이 세계의 끝이 아닌 가동 중인 공장과 주거 지역이 인접한 소도시 내부에서 발생한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결말의 부재는 노력의 부족이 아니라 이러한 지역을 다루는 데 존재하는 구조적 한계의 결과였다. 내부 결론은 오래된 인프라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검토하지 않는 한 유사한 사건이 계속 누적될 것이라는 점으로 모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조차도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고 이야기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고로 남았다. 고바야시의 가족에게 이 실종은 영원히 설명 없는 사건이자 논리적인 마침표를 찍을 수 없는 일로 남았다. 그렇게 히토츠바시의 오래된 부두 사건은 결말이 아닌 침묵으로 끝났으며 기록에는 한 사람이 폐쇄된 경로로 들어갔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남아있었다.